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아, 죄송해요. 독서노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목이.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오늘은 12월 23일이고요. 꿀잠 자고 일어나서 독서노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이트 투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하고요. 알람을 맞추고 일단 오늘 원서 독서노트 하는 거 조금 집중을 해볼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진짜 한 번에 바로 읽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한 번에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라서 어떻게 할지 일단은 한번 책 독서노트를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컨디션 기분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이고요. 남을 위한 품위관리, 성공 비결 중 남을 위한 품위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뛰어난 재능에 훌륭한 인격까지 갖춘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딱 일어났을 때 독서보다 뭔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독서노트를 아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루틴은 하고 강의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되니까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뛰어난 재능에 훌륭한 인격까지 갖춘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하고 스스로 자기 모습이 옳다고 여기겠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 사람 대단하군 하는 생각이 들어야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고, 어제부터 이상하게 독서노트한테 목이 아프죠? 자세가 그런 건가? 잠깐만요. 자세를 조금 바로 맞추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그래서 사실 외모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사이트 이토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좋게 하려면 혹은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조금 화려하게 좀 밝은 색으로, 그리고 외모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차차 자신의 대단함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볼 만큼 자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처음 만나는 순간 상대가 당신을 보고 한눈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까다롭게 남을 위한 품위관리가 필요하다. 나를 위한 품위관리예요. 이 외모, 그날에 입은 그 장착한 의상에 따라 내 행동,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게 있잖아요. 잠깐만요. 캐롤을 기분상 한번 들어볼까요? 나리나리니만큼 캐롤을 한번 들으면서 내일도 이 캐롤 들으면서 독서노트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닌데? 별로 음악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음악에 신경을 쓰면 그냥 배경적으로 깔아놓아야 되지, 음악에 신경을 쓰면 또 독서하는데 몰입이 안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넘기고 네, 독서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다른 게 듣고 싶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럴 때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간 다 가는데? 이것도 아닌데. 지금 음악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팅팅팅. 조금 차분한 음악 좀 들어볼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효율화되어 있을 때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빨리 독서를 루틴을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만나는 순간 상대가 당신을 보고 한눈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모도 실력이다라는 거. 타고난 그 외모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깔끔하고 우아하고 좀 품위 있게 외모를 장착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엔 나를 위한 품위 관리예요, 사실. 아이고, 참 이렇게 독서에 몰입을 못하면 쓸데없는 게 막 자세가 안 맞은가, 목이 아픈가, 음악이 그런가. 오늘 좀 독서가 안 되는 날이나요? 어쨌든 25분만 하고 짧게라도 끝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타인을 이끌어주고 싶거나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차림새가 지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해야 하고 초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외모 관리라고 하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럭셔리한 이런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내가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고 있는 거 요 정도만 갖춰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하고 초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이 나를 위한 품위 관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기 좋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옷차림을 단정히 하세요. 세련되고 화려한 옷을 입으세요. 장신구도 잊지 말고 화려하게 꾸미세요. 옷차림을 단정히 하세요. 장신구도 잊지 말고 화려하게 꾸미세요. 그저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유하기 핑크색으로 배경을 깔고 차림을 잠깐만요. 오케이. 네, 이미지 공유했고요. 그저 허세를 부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도록 옷차림과 말투에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은 옷에 따라서 진짜 그 수행 능력이 잘 나오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도자랑 좋은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남들이 내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한 품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한 품위 관리, 나를 위하고 남도 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자주 거듭하면 실력이 된다. 자, 이렇게 오늘 독서노트 사이드트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토이토리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읽고 싶은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배철우님의 책은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은 책 말고 좀 가볍게 읽고 싶은 책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 책을 읽는 거 억지로 읽지 말고 숙제처럼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 항상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즐기고 있는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라는 엉터리 충고. 이게 엉터리 충고라고요? 어떤 작가의 뭐 가정 파탄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건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 거슬려요. 이상 오늘 책 읽은 날이 아닌가 봐요. 내가 신경이 거슬리는 거 보니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독서 노트하고 루틴하고 오늘 강의 듣고 싶어요. 강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남아서 간단 이 한 챕터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슴이 시키대로 하라는 엉터리 충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거, 그게 엉터리 충고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학대에 대한 끔찍한 학대 이런 것들 뭐 예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뭐 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읽어볼게요. 어렸을 때 귓속말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귓속말을 전달하는 놀이인데 귓속말을 10번만 거치고 나면 마지막 친구는 처음에 한 말과는 무관한 말을 듣게 된다. 맞아요.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뭔가를 경험합니다. 그쵸? 뭔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걸 약간 다르게 기억합니다. 진짜 며칠 뒤 그걸 약간 다르게 기억한다. 귓속말을 들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할 때 이야기에 있는 몇몇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한다. 오케이. 그래야 모든 게 말이 되고 자기가 제정신인 게 되니까. 그러고는 그렇게 상상으로 채워놓은 그 내용을 사실로 믿어버린 채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1년 뒤 어느 밤 술이 취해 그 이야기를 떠들 때는 급기야 내용의 3분의 1을 꾸며내고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뻔뻔한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침묵의 힘이, 침묵 훈련이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이 말을 할 때 과연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 그래서 새로 개정되고 확장된 수구의 버전을 받아들입니다. 5년 뒤 하늘의 맹세코 사실인 사실보다 더 사실이라 믿는 우리 이야기는 기껏 해야 50%만이 사실입니다. 50%만이 사실이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정직하고 선하다고 해도 사람은 늘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산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타인을 속이며 산다.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산다.
그리고 그건 다름 아닌 우리 두뇌가 정확성이 아니라 효율성 위주로 가능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뇌 때문에 인간의 기억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어서 법정에서 목격자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두뇌는 지독하게 편향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편향 나왔어요. 과연 나는 나의 기억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 인간의 기억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할 때 과연 이 기억은 정확한가, 사실인가 라는 거. 자, 이것도 독서노트로 작성을 해보고요. 왜 그럴까요? 두뇌는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과 경험의 바탕을 두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기존의 그 믿음과 경험. 맞아요. 새로운 정보는 모조리 일단 기존 가치와 결론에 무게를 두고 저울질한다. 기존 가치와 결론은 결국은 결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리고 경험, 가치관, 신념에 의해서 내가 이 사실을 결론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죠. 확증 편향도 있고, 웬만하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힘드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는 모조리 일단 기존 가치와 결론을 무게를 두고 저울질한다. 그래서 판단하고 바로 결정을 내리면 안 돼. 그 결과 두뇌는 항상 우리가 그 순간에 참으로 여기는 방향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동생과 관계가 좋을 때는 동생에 관한 기억이 좋게만 보이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같은 기억이 달리 보이고, 심지어 동생에게 화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이 바뀌게 되는 거다. 나는 이것보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든 현재에 발생한 일이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이걸 좋게 해석을 해요. 그냥 내가 긍정적인 회로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서도 상처가 되었던 것도 내가 컨디션이 좋다면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넘겨버리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독서노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뇌는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존의 믿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내가 겪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나의 현재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맞아. 독서노트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받은 소중한 선물이 이제는 생색과 잘난체의 수단으로 보인다. 호수가 집에 날 초대하기로 한 약속을 깜빡한 일이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무시로 보인다. 그날의 컨디션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컨디션이 좋잖아요. 모두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컨디션이 나쁘잖아요. 그럼 되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면서 불안도가 높아지니까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르디스의 믿음이 기인한 가치관을 알고 나면 그녀가 어째서 학대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냈는지 대략 이해가 갑니다. 학대 얘기를 거짓으로 꾸며냈다? 우선 메르디스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지냈습니다. 남자 관계에서 잇따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러니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는 이미 그녀의 가치관에 간섭히 말석을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되었고요. 아동 학대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끔찍한 학대에서 근친상간 피해자 소녀들을 보게 되면서 그 부정확한
당시에 발표된 다수의 부정확한 연구를 세상에 널리 알렸고요. 그래서 그 아동 성추행 사례가 엄청나게 부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근친상과 피해자상과 사랑에 빠지고 서로 의존적이고 중독적이 되면서 그녀를 트라움에서 구하려고 하다가 사랑을 받기 위해 트라움 무기로 이용하게 되고, 그 여성분이 그 사랑에 빠진 그 피해자 여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를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심리치료 강박에 시달리면서 이런 메르디를 담당한 심리치료사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따라 지원을 했는데 한결같이 이것이 그녀가 불행했던 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인간관계에 잘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틀림없이 뭔가 다른 심층적인 원인이 있다. 억압된 기억을 활용하는 치료법이 나타나 엄청나게 유행했다. 일종의 체면에 빠지게 해서 유년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이게 되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제가 눈으로 읽으면서 대강 그 내용만 지금 스캔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여러가지 그런 거,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았고 또 여러가지 그 피해 사례들, 아동학대 피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매일 울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너무 슬퍼서, 그래서 심리치료사 자꾸 기억할 수 없는 기억하라고 해서 그 학대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창조를 해냈다고 합니다. 결론은 알겠는데요, 이거 지금 되게 복잡한 거고, 사실 이런 상황, 이런 내가 만약에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면, 내가 심리치료사라던가 아니면 정신건강의학자가 아니라면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프로파일링 한참 공부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범죄 유형이 있고 패턴이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게 좀 심층적으로 좀 깊이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결국 좋지 않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심층적으로 자꾸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이것도 약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 약간 뇌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될까요? 활성화가 아니라 뇌에 큰 자극이 오잖아요. 왜냐면 범죄라는 그 사실 자체가 자극이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 중독이 되면서 내가 그쪽으로 빠지는 게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항상 공부하고 있을 때는 불안도가 높았어. 그래서 제가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구나,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 됐다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사건이 생겨도 내가 외부 나갔을 때 저런 외부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대략만 그 범죄 사건을 뉴스를 보거나 듣고, 그리고 그 범죄자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제 눈에 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들, 그리고 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내 눈으로 보는 이 정보들이 현재의 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오늘 경험적인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사실 좀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분이 너무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치우치게 했다. 매일 아동학대 사건들을 때문에 맨날 소파에서 울었다잖아요. 그러면 빨리 거기 직업을 그만둬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경험을 처리할 때 우리 두뇌가 제일 우선시하는 건,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왜 나오는 거죠? 가슴을 믿어라 라는 거.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충고가 나오는데 이걸 왜 하는 거죠? 지금 읽어볼게요. 지금 경험을 처리할 때 우리 두뇌가 제일 우선시하는가? 새 정보를 기존의 경험, 느낌, 믿음과 일관되게 해석한다. 이야, 맞아요. 이거 있어요. 이런 게 한 가지 예를 들냐면 이런 게 있어. 만약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는데 그 어떤 그 남자와 결국은 이제 이별을 하게 됐을 때 그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은 행동 패턴 등이 새로 만난 사람에게서 보인다면 그게 오버랩 되면서 아, 이 사람은 빨리 피해야 되겠다 라고 해석하는 거, 이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분 하려고 했는데 더 읽어야 되겠어요.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을 겪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미 참으로 받아들인 것과 완전히 어긋날 때가 있다. 완전히 어긋날 때가 있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어긋난 건 거의 비슷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행동 양식, 그런 똑같은 행동 양식, 그리고 말투, 말그릇을 가진 사람,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 반응, 근데 그 일정한 그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 감정 조절을 못해서 이 반응하는 거, 그 사람들은 다 결론적으로 다 별로 좋지 않았는데 완전히 어긋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 우리 마음은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고, 거짓 기억을 만들어낸다? 내가 거짓 기억을 만들어낸 걸까요? 현재의 경험을 상상을 통해 만든 과거와 짜맞춰서 이미 확립된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이럴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는 근데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내가 상상해서 거짓 기억을 맞춰서 만드는 것일까요?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어긋날 때가 있다. 독서노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르지스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지금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썼고 그중 상당수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체면을 선정적인 대중 매체가 거들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왜 이렇게 성적학대 계속 나오? 책이 잘못한 건 없어요. 지금 예시를 드는데 내가 아이리님 이런 부분은 우리의 감정을 영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안 읽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자, 화내지 말고 책은 이 저자님은 이런 예시를 들어야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에 휩쓸려 기억을 날조했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했다. 오케이, 싫어요. 이런 과정으로 인해 심리 상태가 흔해지자 사람들이 여기에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수면 요법이 있잖아요. 자,
법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으니 수많은 침례 치료사가 고소를 당해 자격증을 잃었습니다. 억압된 기억 치료병은 인상에서 사라지고 다른 요법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당시에 얻은 수많은 교훈을 뒷받침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외부의 영향에 따라 쉽게 변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억은 절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야,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은 나의 기억. 사실 말이다. 나의 믿음은 외부의 영향에 따라 쉽게 변한다. 너 자신을 믿어. 가시는 좀 약간 흥분했어, 그치? 아이린님. 약간 내용이 조금 우리가 싫어하는 내용이었어요. 학대당하고 이런 거니까. 어쨌든 다른 부분 읽어볼게요. 너 자신을 믿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우리는 이런 달콤한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다. 나 자신을 믿어. 일단은 믿어야죠. 그래도 나 자신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자신을 덜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덜 믿고 살아간다고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존재라고요? 물론 나와의 약속을 내가 어길 수도 있을 테고 때로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냥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고 그래도 내 자신을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자신을 덜 믿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마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더 많이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의도와 동기. 인간이란 항상 틀리기 마련이라면 항상 틀리다. 항상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독서, 이게 틀린 건가요? 지금은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틀린 사람으로 정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지만 아마 그때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나를 좀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항상 틀리기 마련이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가정을 꼼꼼히 따져가며 나의 믿음과 가정, 자신을 의심하는 것 외에 발전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이 달리 있겠는가. 나의 믿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생각,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이 지금은 맞을 수 있지만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너 자신을 믿어.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사님의 생각과는 나를 믿어야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실망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나를 믿어야죠. 무섭고 자기 파괴적인 소리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쪽 길을 택하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쪽 길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감정, 지금의 감정, 지금의 감정이 정말 좋은데 왜냐면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서 이거 있거든요. 어제 나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지금 느끼는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한번 깊이 생각 독서노트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케이. 문제는 계속된다. 바뀌거나 나아질 뿐. 오케이. 이별은 결국 내 책임이었다? 뭘 또 책임이. 이별 그냥 저는 서로의 그 인연이 거기까지였으니까 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약간 확증 편향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러면 책이 읽기 싫은 거야. 이게 이제 확정 편향으로 가는 거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게 독서지. 그래도 주체적으로 내 생각에서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오늘은 원서를 지금 바로 읽어볼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약간 루틴을 조금 변경하기로 합니다. 1차적인 독서노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님 수고했어요. 왜 갑자기 목이 아프지? 수고했어요 아이리님.